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주간조선 커버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겨도 지는 게임. 이제 김기현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양쪽에 서로 외면하는 듯 이제 얼굴 사진을 실어놓고 제목을 이겨도 지는 게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겨도 진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 8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자, 드디어 양쪽의 토론과 발언들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뜨거울 필요는 있는데 지금부터는 안철수,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이 명심해야 될 것은 전당대회 이후입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 막이 내리고 난 뒤, 커튼이 내리고 난 뒤 국민의힘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겁니다. 이제 분당 얘기가 나왔고 탄핵 얘기까지 나왔네요. 김기현 의원 쪽에서 먼저 선빵을 날렸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칼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칼을 겨냥하고 그게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2002년 때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딱 쪼개졌었죠. 그 다음에 2016년에 새누리당은 공천 때 친박이다, 비박이다, 찐박이다 이랬다가 선거 망했습니다. 2020년에도 역시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를 어떤 순서로 하느냐 이걸 놓고 그냥 너무너무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또 선거 망쳤지요. 이것이 되풀이될 것이냐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천과 총선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놓고 어떤 분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을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야당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도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린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여당을 공격하겠어요? 그러나 전당대회에서 그 일부 후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경고장을 날린 것은 사실입니다. 친윤이라는 말, 연대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라. 이제 이랬던 거지요.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아무튼 당무에 개입을 한 셈이 되는데 이게 독수, 독과가 될지 제가 만든 말이지만 약수, 약과가 될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여당의 뒷받침 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누가 이겨도 지는 게임이라고 했느냐? 얘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이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기현 후보가 사뭇 앞서 있는 것으로 그 비공개 여론조사하는 결과가 나와 있다. 그런 얘기가 여의도에서 돌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이기게 되면은 대통령실과 친윤계 쪽에서 당을 장악하게 되겠지요. 당 장악력이 커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24년 4월 10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공천, 친윤계 쪽이 더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친윤계 쪽이 아마 대부분 공천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천이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국민적 인기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내세워서 일대 바람이 불기를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검사 한동훈이 장관 한동훈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정치인 한동훈으로도 크게 발돋움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면에 비윤계의 결집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준석이 꿈틀대고 있는 거 보이시지요? 이준석, 유승민, 그리고 어쩌면 나경원 전 의원의 일부 세력까지가 한데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세대의 당심이 요동칠 것입니다. 천하람이 당대표 후보 컷오프에서 3위, 세 번째로 약진을 했지요.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한 뒤 강성 비윤계의 표심이 뭉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등극을 하게 되면은 당내 갈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예정된 수순에 따라서 공천 파열음이 나기 시작하면 중도층은 등을 돌리게 될 공산이 큽니다. 이것이 곧 이겨도 지는 게임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도층과 비윤계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다고 해도 정치적 후폭풍은 거셀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부터 정계 개편을 꿈꿔왔습니다. 아마 김한길이 움직일 것입니다. 김한길을 크게 등용을 한 것은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친윤계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당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당대회인지 분당대회인지 분열대회인지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러울 따릅니다. 신평 변호사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까지 노리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 로드맵에 심각한 차질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중도 하차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철수를 해도 정치적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미 국무총리직, 보건복지부 장관직 모두 거절을 하면서 너무 멀리 와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기현, 안철수 누가 이겨도 지는 게임, 이런 프레임을 깨버리려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누가 져도 이기는 게임이 되게 하려면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은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20여일 남아있는데 지금부터는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야 됩니다. 전당대회 이후. 그리고 국민들이 그중에서 중도층, 친윤계, 비윤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등 돌리는 일만은 막을 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